저희 광남일보 제7기 글로벌 리더 아카데미 14번째 강의를 해주실 이강옥 조선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조선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하시고요. 77년에 동대학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석사, 그리고 92년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2006년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대체의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현재 주식회사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 대표이사와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1979년부터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97년부터 동대학 경상대학 학장, 그리고 2008년부터 조선대학교 경영대학 원장을 역임하셨네요. 그동안 그 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주 문화방송, 그 다음에 KBS 건강 강연 출연하셨고요. 한국인간개발연구원 등의 전국 주요 단체 건강 강의를 하셨고요. 광주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의 건강 강의, 그리고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강의를 두루두루 이렇게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저서로는 건강을 지키는 사랑의 손과 건강을 지키는 인체 경영학, 그리고 대학 리더십 등의 다수의 저서가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오늘 강의 주제는 건강을 지키는 인체 경영학, 우리 이강옥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나이로 봐도 그렇고 제가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감을 보니까 줄에도 제가 많이 섰거든요. 딱 쓰면 벌써 그냥 알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이승배 전무님이 직접 나서 소개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시 광남일보가 잘 되겠다 그런 감이 들고, 또 식사로 제가 아까 올라왔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제일 먼저 온 줄 알았더니 또 강정욱 회장님하고 딱 저기 사무총장 우리 송재욱 씨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회장님 저렇게 먼저 온 것도 드물거든요. 제가 경영대학원장한테 저는 전부 우리 원우생들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전부 악수해서 입장시켰고 전부 나한테도 그 악수해서 다 보내드렸어요. 한 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근데 오늘 우리 전무님이 직접 나서 소개하신 것도 처음 본 것 같고, 여러분들 눈동자도 보니까 참 아주 좋고, 그래서 오늘 강의 제가 사실은 좀 떨리네요. 많이 했어도. 왜냐하면 참 인연이라는 게 우리 강정욱 회장이 제가 참 5.18 때가 어려운 때 가르쳤습니다. 우리 송재욱 총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또 이제 내 제일 이쁜 딸이 또 앞에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가 그시기에도 내가 열심히 저 나이에도 저렇게 산 사람도 있구나. 저희들 시대가 좀 어려운 시대에 살았죠. 여러분들은 진짜 참 행복한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꿈만 가지면 나보다는 훨씬 잘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길도 있구나 하고 한번 그냥 평범한 생각으로 가지시고, 제가 빨리빨리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무님도 빨리 끝내라고 하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 아웃풋에는 없지만 이걸 만들어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이 다 저 공식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인간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함수입니다. 그 인간의 간자가 중요해요. 사람은 두 가지 간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만났다는 건 대단한 의미죠. 여러분들끼리 만난 것도 대단한 의미지만 내가 또 이렇게 30년을 거슬러 또 만나는 인연들, 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날 거고, 여러분들은 또 이런 만남이 오래도록 수십 년 이어가실 거고,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는 함수입니다. 시간과 공간 하나만 빠져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래서 교황성화가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이다. 이 라마다 호텔이 아무리 좋은 공간이고 또 7기가 100명 이상을 모집했어도 이 시간에 가치 없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은 함수이지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것이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살으시면 인간관계에 성공하면 모든 걸 성공한다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이건 제 껍질이죠. 이걸 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갈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음 장을 가지고는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갈 내 내면의 모습, 여러분도 타이틀도 다 읽고 계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나 자신의 히스토리.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자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이 스토리입니다. 이 마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나 이용수 희한하게 살았대,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내 얘기는 그 사람 얘기가 히스토리죠.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제가 1막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보시면 설명할 것도 없이 엄청 어려운 세대다. 4.19 때 중학교 3학년, 5.16 때 고등학교 1학년. 예.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잣집이었는데 사업에 망하셔서 제가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대학을 못 갔습니다. 3년 동안. 그때 제가 8남매 중에 제가 두 번째인데 벌써 없이 막노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장사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3년 살았는데 우리 일가 친척들이 그 좋은 머리로 대학 가라고 떠밀어서 제가 사실은 도각을 해가지고 농사 짓다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고향에 가면 내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갔는지를 모르고, 제가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또 교수 된지도 잘 몰라요. 이게 저 사람은 천재이기 때문에 농사도 짓다가 대학 가고 또 대학 다니다가 또 교수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농사 짓다가 대학 가서 제가 66년에 대학을 시험을 합격하고 67년에 제가 이제 입학을 해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이 없어요. 어딜 방도 없고. 네, 등록금은 일가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군대 가는 것을 느꼈어. 군대. 거기는 이제 갔다 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생각하니까 3년 후고 졸업해서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어. 생각이. 그래서 제가 월남을 지원해 갔죠. 67년 12월에 제가 월남에 갔습니다. 그리고 69년 12월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적금을 들었는데 4년 동안 다닐 돈이 너무 자신있게 적금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귀국했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아프냐고요? 그냥 기관지 초원식에다가 간도 이렇게 배 밖으로 나오고 또 장티푸스 걸리고 디스크도 걸리고 피부병이 온전히 생겨가지고 그래서 8년 동안 투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8년도에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것이 성령 기도를 제가 깨끗이 낫고 79년에 교수가 됐습니다. 저는 석사 받자마자 교수 됐었어요. 예. 제가 아프니까 공부만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총장님께서, 박철민 총장님께서 제가 역시 또 천재인 줄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석사 받자마자 특채로 교수가 됐죠. 예, 박사 되기 전에. 그리고 1년 있다가 광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그 서명 교수가 됐어요. 그 시국 선언문을 썼어. 그래갖고 영창에 가버렸어. 야, 인생 진짜 내가 제일 씁쓸하게 느꼈던 건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우리 수사관이 나를 엄청 이뻐해서 광사태를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어리니까 또 사실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아서는 심장 쫄깃 까고 너 맞았을 텐데 내가 너무 순진했대요. 얼척없다가 그대로 받아들인 얘기를. 그래서 내가 강사때 얘기를 다 했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후원방으로 풀어줬어요. 내가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운이 좋았죠. 다 그때는 그냥 사표. 그래서 이제 제 나와서 그때 영창에서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농사 짓고 다시 살아야 될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저 사랑의 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8년 쓰고 제가 사랑의 손을 출판하고 박사도 그래서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저 활동하냐고. 그리고 이제 한우학교 가서 보면 우리 집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설계해서 내가 지은 한우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다 오시면 사실은 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고 가시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나하고 같이 살다가 그리고 이제 대지학 석사도 따로 받고 내가 중국에 가서 중의사도 따로 되고 또 인도 가서 명상도 따로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면 병들이 죽지 않을까 또 행복하게 살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살아왔어요. 이 시절 11년에 정년하고 그게 산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몇 살 먹었냐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만 40살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1979년에 제가 교수 되고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살자고 한 살로 자꾸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40살밖에 안 먹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이 교수 5년 됐을 때 이제 MBC에서 나와서 강의하면서 나 몇 살 먹었냐 5살 먹었다는 게 애서 큰 사람이 5살 먹었다는 게 사람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제가 79년에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다시 또 태어난 것이 2011년입니다. 정년하고 이제 제가 메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넥타이도 안 매요. 저는 넥타이를 정년하고는 안 맵니다. 예, 월급 받자고 메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산다고. 근데 그때부터 다시 태어나서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제가 1막을 33년 살고 2막을 33년 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3막을 내가 내 나름대로 멋있게 산다고 하지만 한님 보시기에 참 이쁘게 살아서 제가 이제 죽어서 한 번 더 성공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너 정말로 산막을 보니까 열심히 살더라. 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네, 성공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면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뜻을 이루면 다 성공했다고 그러는 물론 성공하죠. 깡패가 남 두드러 패고 돈 뺏어도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불행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성공하면 뜻을 이루면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나만 행복하면 진짜 성공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행복해요. 그것을 컨트리뷰션 영어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어도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유산이라고 해요. 사회적 유산. 이 사회적 유산을 여러분들도 이제 다 그렇게 남기고 가셔야 돼요. 또 우리 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남기고 가신 덕분에 우리도 살고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인데 저는 이 에머슨의 시를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자고 제가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에머슨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파란 것이죠.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이 세상 좋은 데서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보자는 것.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 그 다음은 내가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 생각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예, 지금도 워싱턴 광장에 미국 가시면 큰 동판으로 저 시가 그대로 써 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에머슨을 만나면 힘이 생기는 시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적 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국민적 신이 누군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강조구 소장님도 큰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중에서 조그만 얘기로 하나를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35년 전에 컬럼을 썼습니다. 이렇게 죽자고. 왜 사람들이 병들어 죽냐? 좀 이상합니까? 병들어 죽지 말자. 지금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물론 의사님도 계시고 다 도와주시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이제 설명해드려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이광욱 교수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비밀이냐? 비밀은 아니죠. 예. 비밀이 아니니까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해요. 예.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책을 10만 권을 읽었습니다. 10만 권. 특히 과학 서적을 10만 권 읽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탁 읽고 나니까 100년 전에 프린시플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 첫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가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었던 겁니다. 이게 역사죠.
과학의 역사가 우리한테 준 가장 큰 변화는 하늘이 돈다고 했는데 지구가 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10만 권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 전에 불과 30년 전에 50년 전에 프린시플이라고 믿었던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지금은 별 것이 아닌 것.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내가 믿고 따르는 원리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지금 진리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퀘션을 주기 위해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책을 썼어요. 저희들이 대학원에서 그 책 한 권을 갖고 한 학기를 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거죠. 생로병사에서 생로사로 가자. 예. 얼마나 갈 길이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생겼죠. 우리는 이제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생각과 반응에 대해서 다시 회로로 가는 거죠. 보통 아프면 사람들 왜 나만, 특히 암 환자들 저한테 오시면 왜 재수없이 나만 당신만이 아니고 여러 명 걸립니다. 죽은 사람들이 25%는 암으로 죽습니다. 나만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부터 악순환의 회로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 다시 원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유불급인데 지나침이죠. 먹는 것도 지나침, 일도 좀 지나침. 저보다도 가끔 이렇게 강의 이러면서도 어째 지나치게 일을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지나치게 일을 하지만 내 나름대로 그 나한테 미안해서 그냥 푹 쉬어주고 달래주기를 잘해요. 저한테 보상을 잘해줘요. 이 보상이 잘못되면 몸이 짜증을 냅니다. 꼬라지가 나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아주 내 몸한테 미안하다고도 하고 잘 달래요. 엄청나게 일을 하지만 그래서 이 원인 결국은 지나치는 원인 하나 속에서 엄청난 증상이 오죠. 이 많은 증상을 우리는 병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되죠.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의 가장 원인 치유는 바로 오토파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단어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 오토파지가 이런 몸에서 일어나게 되면 절대로 병들어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무를 생각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생겼죠? 저 나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겠죠. 저런 열매를 맺은 나무는 없애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사람이 저런 열매를 달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병이 어쩌겠어? 저게 바로 대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글씨 하나가 틀렸어요. 진짜 프린트가 잘못, 내가 그것이 컴퓨터에서 고쳐도 또 다른 곳으로 나오고 그런데 증후군이죠. 영어로 신드롬이죠. 대사 신드롬인데 저 5가지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약을 쓸 수도 없습니다. 침은 내가 중의사지만 침은 여기서는 쓸 수 없어요. 중국 가면 쓸 수 있고 또 한약을 알지만 지을 수도 없어요. 놈한테 줄 수는 없어요.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근데 이 열매 5가지를 제가 6주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노력하는 내비게이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5가지의 열매를 띄고 사는 거예요. 6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사실은 40년 동안 해온 거예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몸을 만드는다는 신념 속에서 살아요. 저는 40년 동안 물론 내 신앙의 신념도 있지만 제가 삶에 대한 신념은 몸은 만들어진다. 예.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힘들고 그러면 물론 의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하지만 몸은 만들어진다. 이 6주 동안을 저는 다른 말로 하지 않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해요. 진짜 내 안에 나를. 근데 진짜 내 안에 나는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내가 고기 먹고 밥 먹고 노래하고 즐거울 때는 나를 만날 수 없어요. 근데 내 속에다가 결핍을 주면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 과정을 하고 한
3년 전에 제가 하바나를 갔습니다. 쿠바.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쿠바였어요.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드리거나 결론을 하면 그냥 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먼저 해야 되는 이유예요. 왜 나를 만난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한테 결핍에서 온다고 하는데 꼭 어떤 상황이라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하바나를 꼭 가고 싶었는데 왜? 거기는 55년 동안을 완전하게 봉쇄당한 나라죠. 미국을 통해서. 근데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막 말기에 사인을 했어요. 미국과 쿠바가. 그때 제가 그날 갔어요. 너무나 축제였는데 제가 거기 가서 뭘 느꼈냐면 살기 위해서는 이렇구나. 여러분들이 사회주의 국가, 어쩌면 독재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나 그 쿠바는 어쨌겠습니까, 여러분? 가면 다 먹고 살기 없어 굶어 죽고 아주 불행하고 좀 뭐랄까 우울하게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이 맞습니다. 땅 한 평도 노는 땅이 없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싸우지 않아요. 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전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신학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 머리 좋은 사람들 양성해 공짜로 가르쳐가지고 남미로 수출하는데 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쿠바에서는 3천만 원밖에 못 받아요. 돈이 연봉. 그러면 브라질에 가면 1억을 받아. 그러면 7천만 원 남죠.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3,500만 원 국가에다가 주고 3,500만 원 지금 그게 자기는 7,500만 원이 자기 수입이죠. 6,500만 원 이제 3,500만 원은 국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애들을 그렇게 보냈으면 돈을 보낼까? 몇 달이나 보내고 말까? 살기 위해서. 왜? 자기 나라가, 자기 또 그 동족이, 자기 일가, 친척이 살기 위해서 전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봐. 내가 전부 관찰했습니다. 왜? 저는 33년 동안 교수하면서 제가 제일 하는 주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요? 33년 논문을 수십 편을 쓰고 강의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 여러분도 잘 보시면 그게 보여요. 근데 쿠바 사람들 가서 보세요. 너무나 즐거워요. 식당에서 기다리는데 찡그리고 기다리는 사람 없어요. 설설려. 전부 만나면 춤추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전부 시내가 음악이 아주 빵빵 터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쿠바는 어마어마하게 행복을 잘 삽니다. 예. 여러분 몸도 너무 많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인풋을 해주면 그거 처리하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찾아가게. 그러려면 나한테 뭔가 결핍을 주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건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왜 몸을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가장 행복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냥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입니다. 먹는 것 선택, 일하는 것 선택, 뭐 내가 꼬라지 선택, 전부 선택에 대한 지금이고 미래의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슬기로 또 들어오셨잖아요. 서로를 보면서 더 돕고 서로 배우고 나누면서 그런 미래의 나로 가죠. 미래의 나로 가죠. 이것이 바로 나죠. 근데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입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일본에 가면 사토 도미오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책을 100권을 썼어요. 100권. 그런데 모든 책 속에 딱 저 한마디가 있어. 입버릇을 고치면 운명이 바뀐다. 입버릇이 뭡니까?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반짝반짝 가겠습니다. 입버릇은 들어가는 입버릇, 나오는 입버릇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버릇이 무엇인지, 내 자꾸 들어가는 요구하는 버릇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내 인생을 결정하죠. 이걸 하나씩 바꿔간다면 1년만 바꾸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제가 6주만 바꾸자면 6주만. 예, 6주간.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뀐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사실 결론적인 얘기인데 먼저 해드린 것은 이 자동차도 정비하고 가면 고장이 없잖아요. 사람은 그때 왜 정비를 안 할까? 이거죠. 근데 이 정비에 대한 것은 옛날에 입도 박사, 고도 박사가 적혈구 역분화 이론이라고 우리 몸에 병든 적혈구도 건강해질 수 있고 죽은 적혈구도 잘 활용해서 쓰면 재활용, 즉 쓰레기를 재활용하려고 하면 자원이 되듯이 우리 죽은 세포도 자원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을 고도 박사가 했어요. 그 말을 조금 더 눈에 잡히게 하시면 중국에서는 알을 3년 있으면 알을 못 난다. 닭이 3년 나면 거의 안 나. 그러면 그 닭을 한 달 동안 물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을 다 태우면서 털을 벗죠.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그러면 또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있다고 동물 애호가들이 또 나보다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내가 안 하는데 이론이 있다고. 이론이 무엇이냐? 한 달 동안만 물만 먹이면 털을 다 벗고 지방을 전부 이제 태운 거예요. 그럼 죽었냐? 죽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 달 동안만 좋은 음식을 먹이면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국에서는 해왔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쩌냐? 똑같죠. 저렇게 되는 현상을 저는 40년 동안 지도해왔지만 2016년에 오스미 박사, 일본의 오스미 박사가 드디어 저 닭 속에서 저게 다 지방이 타서 재활용하고 죽은 세포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영어로 오토파지라고 한다. 저걸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서 자가포식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잡아먹고 해결한다. 여러분 몸속에 독소, 쓰레기, 찌꺼기, 죽은 세포를 처리하는 것을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저것을 보았다. 내가 보았다 하고 쓴 사람이 오스미 박사입니다. 보았다. 나는 보지 않고 계속 지도했죠. 40년 동안에. 그리고 절대 병들어 죽지 않게 했는데 저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생명의 기본 구조라는 거예요. 무엇이? 세포 내 노폐물 취하고 재활용하는 메커니즘. 이 메커니즘이 깨져버리니까 당뇨도 걸리고 혈압도 걸리고 비만도 걸리고 심혈관에 걸려서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저것이 그러면 누가 해주냐? 내 몸에서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오토파지는 이렇습니다. 오토는 셀프고 파지는 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는 거예요. 누가? 우리 몸속에서. 근데 저 먹을 때 하는 작용이 오스미 박사가 보니까 라이소솜이라는 효소가 합니다. 효소가. 그래서 꼭 빨리 할 때 비누처럼 그래서 자가포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재활용하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기 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효소다. 저는 이 일을 제가 40년을 했는데 3년 전에 논문 써갖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누가 받았어? 오스미 박사가 받고 그 사람 한 명도 오토파지 시키지 본 적 없고 오토파지를 봤다고. 근데 이 오스미 박사는 화학 교수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터뷰를 잘 읽었거든요. 논문도 읽었고.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었냐. 자기는 화학 교수인데 화학으로서 특출한 교수가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화학을 하면서도 화학 교수 특출은 뭐였는데 생리학 하는 친구들한테 놀러 가보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화학이 생리학보다는 높은 학문입니다. 내려다보니까 아들이 고생을 너무 하거든.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예. 수학을 잘 푸는 선생님이 밑에 애들 수학 푸는 데 보고 한 수 가르치듯이. 그래서 바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초상화를 안 써요. 원래 전때. 예. 근데 이 양반은 김태현 씨하고 쓰라고 나한테 부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진을 찍고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사진 찍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살아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주고 싶대요. 지금 돼지를 3,000마리나 길러요. 근데 돼지가 길러온 게 아니라 제주도인데 자기 삶을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멋있죠? 이렇게 생겼었어요. 얘 얼마 됐냐? 딱 7주 만에 생겼어요. 7주, 47일 만에. 87kg, 109kg에서. 예, 7주 만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나한테 글을 보낸 거예요. 예, 몸이 어떻게 변하는 것. 또 나하고 둘이 만나서 3주 만에 재현 씨 어쩌세요? 몸 괜찮은지? 아니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돼요. 그럼 마음에 들 때까지 하세요. 그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것이 7주. 지금은 105일 동안을 밥 한 줄도 안 먹고 사과 하나도 안 먹고 효소만 먹고 살았어요. 그걸 지금 사진으로 계속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었냐? 우리 몸에는 효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살면 효소가 많이 나오고 잘못 살면 잘못 살면 게 뭐냐면 너무 피곤해도 안 나오고 너무 과식해도 안 나오고 특히 인스턴트 많이 먹고 그러면 효소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좋은 생수, 좋은 야채, 좋은 과일, 또 이제 신선한 그 생선 뭐 이런 거 먹으면 여러분 몸에서 효소가 생성돼요. 그것도 합쳐서. 그런데 효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화효소하고 대사효소. 대사효소가 뭡니까? 쓰레기 치고 병든 세포를 재활용하고 도와주는 것이요. 이런 효소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잡으니까 이 대사효소가 소화효소로 가버려가지고 결국은 대사증후군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효소를 활성화를 주도록 우리가 살면 아까 말한 오토파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토파지 하는 것은 대사효소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선생님이 모리상에 있죠. 광주에 2번이나 오셨고 저도 일본에 2번이나 갔고 저 선생님이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림으로 그려주시죠. 다 개구리도 하는데 개구리도 하는데 뭔 말이에요? 뱀도 하는데 곰도 하는데 자 4개월 동안 개구리는 지방 5덩어리밖에 안 들어가요. 이만한 꼭 그것도 내가 보니까 이만한 거 5개 가지고 가서 전부 저걸 효소를 통해서 단백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잠자다가 경치에 되면 펄떡 뛰어나와요. 뭐 워밍 것도 안 해요. 뱀도 그렇고 곰도 그런데 사람은 왜 못 올까? 사람은 계속 넣어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넣어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또 소는 이렇게 안 돼요. 소는 탄수화물 먹고도 단백질을 만드는데 왜 사람은 꼭 지방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백질 물론 먹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토파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 제가 41년 동안 이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효소가 대체 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저희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손하고 효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강의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뇌를 진화시키려는 거예요. 제가 뭐몸 몇 킬로를 빼는 게 아니고 뇌가 진화되면 내가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내가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못 오면은 몸 따로 정신 따로, 몸 따로 정신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효소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효소가 가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효소는 가짜가 없습니다. 근데 효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도 어째요? 사람도 가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학교 나와도 사람이고 중학교 나와도 사람이고 아이 글씨도 몰라도 사람이지.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만 1%도 문명인이 없어요. 일본도 20%. 브라질 같은 게 60%가 문명인이지. 뭐, 필리핀 가보세요. 만나는데 글씨 모르는 분이 꽉 차. 대한민국. 글씨를 몰라도 사람은 사람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문명인이나 중학교, 초등학교 나오면 군대도 못 가. 사람은 사람인데. 고등학교 나와야 그래도 군대도 가고 대학 나오면 간부로 가고 대학원 나오면 박사도 가고. 효소도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효소를 여러분이 담는다고 유리병에다 담아갖고 딱 비닐로 묶어놓으면 문명이 효소가. 알아듣겠어요? 그런 걸 잡수니까 당뇨가 생겨보고 간이 나빠졌다고 의사들이 절대로 효소 먹으면 간 나빠지고 거짓말 아니에요. 왜? 국민학교 글씨도 모르는 것 같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사고치게 돼 있지.
고등학교 나이 은행을 갈 거 아니에요. 효소도 똑같아요. 내가 이런 개념으로 효소를 직접 내가 만드는 개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급 효소 아니면 절대로 만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서 한 가지는 잘하고 한 가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말을 좀 더 다시 바꾸면 어떤 사람이 17마리 말을 갖고 이제 유산을 주고 유언을 저렇게 했습니다. 아들은 큰 아들은 2분의 1, 작은 아들은 3분의 1, 셋째 아들은 9분의 1. 여러분 어떻게 나눌 것입니까? 저거 쌈날 뿐이 없죠. 변호사도 못해. 어떻게 그래? 그래서 이제 저 아들 셋이서 그 쌈을 안고 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어른한테 가서 우리가 상의해보자. 그래. 그래서 어른한테 가서 상의했어. 그래? 알았다. 내가 해결해 주지. 할아버지가 딱 말 한마디를 끌고 갔어. 그게 몇 마리가 됐어? 옳지. 누가 그랬어? 옳지. 그랬더니 해결됐어. 큰아들 몇 마리 가져왔어? 옳지. 둘째 아들은 6마리. 셋째 아들은 전부 몇 마리 가져왔어? 17마리. 한 마리 누가 가져왔어? 할아버지가 도로 갖고 갔지.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된다는 수학 공식도 저 할아버지 지혜 한 마리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절대로 아까 나무 5가지 열매를 걸린 것 절대 안 떨어진다 해도 제가 뛸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안 풀린다는 공식도 그래서 제가 효소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저런 안 풀리는 공식도 해결할 수 있는 한 마리가 있듯이 그 효소가 있을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은 만들어지는 힐링 내비게이션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헨리 밀러 박사가 내 선생님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의사예요. 그리고 이 양반 산 히스토리를 자기가 책으로 쓴 거예요. 책이 이만한 뜯고 제가 3년 동안 저 책 몸살을 하고 정리한 거 이겁니다. 이 양반은 탁 몸을 소개칩니다. 여러분 1차 방어선은 유효고 장입니다. 2차 방어선은 간이고 3차 방어선은 호르몬이고 4차 방어선은 임파고 5차 방어선은 그 양반은 쓰질 못했어요. 근데 제가 고엽제 걸렸다고 했잖아요. 다 낫고 78년도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4차 방어선까지는 다 무너졌는데 하나가 남았어. 무엇이요? 내 여분.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내가 나서기. 그래서 5차 방어선은 내가 쓴 거예요. 선생님한테 허락도 없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어쩌든지 저는 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1차 방어선부터 회복시킵니다. 대한민국의 1차 방어선이 어디입니까? 철책이요. 철책이 무너지면 싸주도 소용없어요. 2차 방어선은 간이죠. 소화기에서 잘못되면 간이 정비를 해줘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국방을 나가면 2차 방어선은 전부 그 의정부 철원 문산에 들어오는 독립문이 있습니다. 그 독립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폭탄 들어있어요. 청와대에서 꽉 누르는 순간에 다 무너지면 탱크 한 대도 집차 한 대도 못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방어선이 잘 되어 있어요. 3차 방어선은 만약에 내가 너무 아프다. 땅굴 파고 들어왔다. 3차 방어선은 수도 경비사령부죠. 네.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몸에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헨리 밀러 박사가 했어요. 제가 책을 쓰고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하고 장이 완전한 사람은 절대 아플 수 없다. 근데 이 위하고 장을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흠이 생겨. 불량품이라는 것이 나와 생산을. 그러면은 간에서 정비를 해야 돼요. 근데 간이 정상인 사람은 또 없어. 그러니까 넘어가서 심장으로 가서 완전히 피로 돌아버려서 그때 정비를 해주는 것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호르몬을 여러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돼. 적군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임파선, 루푸스. 어디가 있어요? 모계가 있고 양쪽 겨드랑이 있고 차타근이 있죠. 여기를 잘 위에 보건 체조가 최고의 운동 중에서는 면역 운동이죠. 네, 겨드랑이 움직이지, 차타근이 움직이지. 목 하나, 둘, 셋, 넷 서지않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하니까 문제가 있어. 요새 국민학교가 참 운동. 우리들 어렸을 때는 보건체 가기만 하면 아침에 보셨지?
봐, 이게 되고 막. 이것도 아닌다 지금 나라가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요. 그다음에 이제 인체 경영학을 제가 썼어요. 제가 예를 들면 경영학 교수 살면서 보니까 의사들이 또 기업에서 잘 된 사람들이 몸이 안 돼. 그래서 인체 경영에서 위협을 참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노동자를 우습게 하면 안 되죠. 유혹을 참을 우습게 하면 안 돼. 이호장한테 물어도 않고 막 먹으니까 그렇지. 노동자한테 물어도 않고 일 시키니까 노동자한테 짜증나는 거지. 그것이 바로 데모예요. 데모. 파워. 가는 기술자고 내분비세는 부장급이고 인파세는 임원이에요. 영어는 대표이사의 철학이.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경영자들한테 강의를 한 거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내분비세 얘기합니다. 부장급은 10년 이상 돼야 부장급이야. 사장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사장이 부장들 잘못해서 칭찬해서 교수님 잘못했는데 칭찬할 수 있어요? 잘못했지만 수고를 했잖아요. 수고한 대가로 고생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야단치면 돌아가면서 욕해줘요. 알겠어요? 지는 빌거리니까. 그러면 회사는 끝이에요.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 내분비서는 부장급인데 칭찬해 주면 안 나와. 부장급. 여러분 몸속에 내분비서는 호르몬을 감사하게만 안 나와.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감사를 많이 하시면 내분비선이 나오면 내분비선만 잘 돌아도 여러분 몸은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루푸스를 더 강화시키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임원은 권한을 줘야 돼요. 이사급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 사장은 보여? 우리 강종 사장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하세요. 근데 따따붙다 하면 가서 사장님 입맛만큼 해보래. 입맛. 사장이 입맛만큼만 하지 최선을 다하네. 근데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 말 듣는 순간이야. 기분이 그것이 인파워. 내 안에 있는 파워, 인파워. 내 안에 있는 이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동기부여가 꽃이 피는. 여기 그것보다 제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empowerment. 내 안에 있는 파워가 팍 솟아나는데 뭔 말을 들을 때 당신이 더 잘 알게 하네요. 당신이 알아서 이게 바로 미국 경영학의 최고의 단어 empowerment. 권한을 줘라. 이런 얘기들을 갖고 제가 인체 경영학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여러분 몸은 무엇보다도 체중이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국군을 행사할 때 멋있게 좌우가 맞죠. 뭐 때문에? 기준이에요. 기준. 군대 가면 기준 그렇죠. 여러분 건강의 기준이 제일 체중이 혈압이고 당뇨고 지방은 콜레스테롤, 항원, 영양분, 소변, 대변 잘 보고 그리고 근육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면 완전한 건강이죠. 기본은 뭐예요? 체중입니다.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어떻게 좀 새로운 나를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세포는 백혈군이 일주일밖에 안 살고 죽죠. 암 환자는 사실 일주일에 결정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만 정확하게 정신 차리고 프로그램 따라서 마음이 안정되면 백혈구가 다 죽고 다시 생겼잖아요. 그럼 2주면은 벌써 완전한 새로운 세포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얼굴 색도 달라지고 잘 보실 거예요, 우리. 딱 2주만 되면은 저 사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백혈구들이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백혈구라는 것은 우리 사회 같은 검사급이에요, 검사. 요새 검사 세지요? 그잖아요. 검사급이요. 정자는 100일밖에 못 살고 적혈구는 120일밖에 못 살고 여러분이 120일만 여러분이 입버릇만 고쳐주시면 여러분 적혈구가 다 죽어서 새 적혈구가 돼요. 오늘 내가 먹었잖아요. 저기 12층에서 오늘 먹은 이 음식으로 내가 피를 만들고 이 오늘
만든 피는 120일에 죽어요. 어김없이 죽어요. 여러분은 100년 살지만. 그러니까 120일만 여러분이 몸을 잘 정리하면 완전 새로운 피로 돼요. 근데 여러분 간도, 위도, 장도 전부 오래 살지 않아요. 18개월밖에 안 살고 죽습니다. 36개월이 되면 한골차례고 뼛속까지 다 바뀌어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고령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령화가 문제된 것은 요양병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죠. 걸어다니고 잘 살면 뭐가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러듯이 인체도 120일 살 피가 100일 되면 이미 쓸모없는 피가 돼요. 아무 쓸모없어요. 숫자만 들어가고 그 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있거나 부족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고. 이건 이제 저희들이 대치학 공부할 때 뉴멕시코 대학하고 저희들이 인터넷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때 그 총장이 스미스 총장이라고 참 젊어요. 근데 우리 대학에 왔어요. 총장이 직접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게 뭐예요? 너무 좋죠. That begins in the colony. 내가 번역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장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장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겨요. 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장이 되기 때문에 복장은 변이 나오고 독소가 생기고 그러죠. 이렇게 생겨야 돼, 장은. 이것도 그림을 그린 거야, 하리 박사가. 이렇게. 하리 캐노그 박사가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간을 수술해도 장이 저렇게 생기고 폐를 수술해도 저렇게 생겼어요. 심장을 수술해도 저렇게 생겨요, 장이. 이게 장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오만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을 만들어야 된다. 아까 그런 장에다는 아무리 좋은 물질을 내도 다시 부패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을 만들면 어떻게 알고 있냐? 어떻게 알고 있냐? 저한테 어떤 여자분이 똥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똥이 안 만들어지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배추 먹으면 배추가 나오고 밥 먹었는데 똥이 안 나와. 똥이. 그냥 그래서 저한테 와서 20주를 내가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줬어요. 운동하고 음식은 이렇게 잡수고 20주 만에 똥이 어떻게 나오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쌀을 넣으면 기계가 보낸다면 가래떡이 나오면 가래떡이 안 나오고 다시 가루로 나오죠. 그거 똥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또 똥 싸보면 금방 알아. 장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 지금처럼 살래? 지금부터 살래? 내가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 스스로 물어봐. 이게 되세요? 제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고 거꾸로 하죠. 지금부터 잠깐만 더 내비게이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가장 나쁜 병이 뭐예요? 암이라고? 암은 무서운 병이다 나쁜 병이 아닌데 시간을 충분히 주잖아요. 1년, 6개월. 그러면 가족하고 만나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도 있죠. 이게 암이에요. 나쁜 병은 아니에요. 무섭긴 하지만. 그런데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인생을 정리하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잘 때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증이 나면 암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많은 책도 읽어보고 사람들 만나봤는데 암은 한 번도 안 걸리고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은 걸렸다 나왔은 거예요. 그리고 걸리고 나설 수가 있어요. 치매는 안 돼요. 심혈관 질환도 어려워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질병의 뿌리가 어디가 있냐? 질병의 뿌리가. 네, 질병의 뿌리가. 여러분이 유전자가
이게 뭐 감염이 되니 독성이 많이 이렇게 많이 해도 10%밖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90%는 뭐예요? 내 산이요. 입버릇이에요. 입버릇. 입버릇 90%. 아까 여기 넘어가고 있어요. 네, 치매 얘기를 내가 하려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치매를 절대 안 걸리죠. 대한민국에 치매가 없다. 그 말을 하려고 호랑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호랑이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늑대하고 여우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늑대하고 여우가 있으면 호랑이는 삽니다. 왜 늑대하고 여우가 없냐? 노루하고 토끼하고 쪽제비 이런 거 수가 적으니까 잡아먹고 먹이 사슬이 없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왜 없냐? 이런 풀들이 다 구석동 내리고 없으니 아파트 지어본 거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이거 없고 이거 없으니까 이거 없는 거예요. 결국 치매는 뇌경색이나 중풍이나 뇌졸중의 유전인자가 있어야만 치매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없으려면 경동맥, 제가 손을 40년 쓰면서 참 여러분들 만나면 내가 도와주는 손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 의료힘도 아니고 손으로 기도해주고 만져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어디를 만져주냐? 전부 목을 만져줘. 왜? 여기를 통해서 산소가 15%, 우리 적혈구가 20%가 내려 올라가야지 굶어 죽지 않아요. 내려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경동맥이 막히면 이런 거예요. 뇌경색, 중풍, 뇌졸중은 경동맥으로 와요. 물론 비만 환자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당뇨, 혈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동맥이 중요해요. 경동맥이 안 막히면 뇌졸중 이거 없어. 이거 없으면 치매 없어요. 왜 그러면 이런 것이 오냐? 피가 탁하고 소화 불량되고 소변 기분 되고 꼬라지를 많이 내서 생기는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질병의 뿌리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 그러면 생활 습관이 뭐냐고 물어. 그럼 제가 이렇게 입이라는 것은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인지 못해. 입이 진실인지 못하면 인생이 진실인지 못해요. 마음은 간절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살아야 돼. 아니 되겠지 뭐. 그래갖고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손은 부지런해야 돼. 손은.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머리는 긍정적으로 항상 공부해야 되고. 네. 그러면 입은 들어가는 일 나오는 일이 있고 손을 통해서 내가 최고의 내가 돼야 돼. 여러분이 손을 잘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영예입니다. 그러면 손이 또 다시 최고의 나를 만듭니다. 내가 제일 자부심을 느끼고 내 나를 완전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이야. 내 머리가 아니고. 네. 그런 얘기들. 이게 생활 습관이죠. 어렵지 않아요? 네. 이제 생명은 숨쉬고 먹으면 돼요. 그러면 건강하고 싶으면 꼭 운동하세요. 내가 어떻게 운동해야 될까 하는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으면 좋은 생각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노폐물 때문에. 몸속에 찌꺼기가 혈관에 있고 장에 있고 내장 지방에 있고 특히 목에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명상하고 저렇게 호흡 잘하고 해도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저는 6주 동안 오직 해드리는 것에서 노폐물 빼는 겁니다. 우선순위 1번. 그러면 체중도 빠고 찌꺼기 빠고 재활용해서 오토파지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걸 중요하니까 다시 해드립니다. 파킨슨 병 같은 것이 뭡니까? 파킨슨이 아파 죽은 거예요. 한 사람도 나설 수 없다 그래요. 저는 파킨슨 환자 만나면 제가 약을 쓰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만 올바르게 하면 파킨슨 중에서 뭐 1급 상급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정상이 됩니다. 근데 파킨슨을 못 걷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물론 피는 깨끗해서 건강에 조금 힘들지만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걸을 수 있는 파킨슨 환자는 왜? 오수미 박사님, 오토파지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을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걸 작동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꿔주실 뿐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는 아까 그 얘기고, 예. 제가 이제 다 여러분이 아실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이동훈 소장님도 30년 전에 저를 만났는데
결국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있던 이제 내가 지금도 이제 우리 교육할 때 가끔 적어다니까 저게 정말이에요. 두 번째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71년도 1971년도에 해장 해장 한다가 우리 로마겠어. 로마 해장 아시죠? 그 버지니아 그 커튼으로 만든 지금 있는 해장 말고 그런 걸 딱 입었는데 지금도 딱 교육할 때 제가 이거 딱 가면 허리띠 없이 딱 그 해장이 몸에 맞아요. 그래서 이 배 사이즈가 대학교 2학년 때 사이즈가 똑같아요. 체중 69.5kg. 정확하게 대학교 2학년 때 체중. 키는 좀 줄었어요. 2cm. 그래서 제가 농담 부대로 사람 함부로 늙지 않는다. 제가 오늘 지금 74살이에요. 근데 아까 40살이지 안 먹었다 했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근데 내년에서 내 몸의 생리가 이제 바뀝니다. 이제 늙었다고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호르몬이 달라지고.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 신진대사,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생겼던 것이 7,000개. 좀 더 가면 5,000개. 나는 이제 안생기 가서 딱 죽죠. 이제 그것이 75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어렸어요. 이제 늙었다 그럴 때 어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나도 지금 내년에서 이제 변화가 시작한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대 체중을 유지하는 20대 체중. 그래 보면 죽을 때 절대 아파 죽는 사람이 없어. 아까 체중이 뭐라 그랬어? 기준이라 했잖아. 기준. 그 다음에 관계를 넓혀라. 아까 인간관계가 뭐라 그랬어? 시간과 공간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여기 2박은 120명 했는데 여기 몇 명이냐고 그러면 시간은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냐고. 근데 교황성화가 첫 번에 프란스 교황성화가 훌륭하시잖아요. 뭐 종교를 떠나서 인류를 위해서 받은 것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인간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합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 성당에 가서 사진만 똑 찍고 가버린 사람 때문에 그런 소리 한 거예요. 베드로 성당이 훌륭한 성당이지. 공간. 사진 찍으면 뭐지? 이해가 되세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하든지 거기 역사를 읽고 알겠어요? 아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가 있구나. 그러면 동으로 만들었지만 그 인생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 시간을 가져서 이제 사진 뽀딱 찍고 가서 어디 갔다 와요? 로마 갔다 와요. 웃기고 있는데. 그러면 7기 2박 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지? 시간과 공간의 함수라니까. 관계를 넓혀. 여기서 계속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서로 정성의 눈으로 보이지. 근데 언제 왔는가? 저 2박도 오고 저렇게 오면 그게 되겠냐고. 관계를 넓히려면 내가 인간관계 처음에 말했던 시간과 공간의 함수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같은 공간에서 얼마나 같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있었냐. 이것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말고 그 다음에 일을 만드는 일. 근데 이제 공짜 일도 좋은데 그래서 조금 돈이 벌리면 더 좋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일을 만들어. 돈이 좀 벌리는 일을 아니 취미지요 하지만 그러면 훨씬 인생이 좋죠. 그 다음에 혼자 잘 놀 줄 알아야 돼. 저는 참 좋은 게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으면 명상을 내가 한 50년 했잖아요. 요가도 한 50년. 그래서 혼자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대화도 하고 또 보이는 것이 전부 내 친구예요. 그냥 여보세요? 들리는 것도 다 나하고 친구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잘 못 살아.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 그래. 그럼 심심하고 소금 먹을 거예요? 네? 술 먹을 거예요? 혼자 잘 놀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혼자 놀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놀 줄 알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당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심심하지 않아 또 조금. 그래서 내가 사진 작가가 된 거예요. 사진 작가. 그게 사진기만 들고 나가면 그냥 전부가 내 거예요. 알겠어요?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죽고 싶으면 죽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갖고 와서 내가 너무 주고 싶으면 주고.
계세요? 네. 혼자 살고 있다. 그때 취미를 가지라고 말이에요. 제가 근데 취미를 가지라고 하면 좀 조금 거시기하게 들리니까 내가 혼자 자 뭐라 6번째가 더 중요해요. 이걸 지키세요. 제가 이걸 50년 지켰습니다. 50년. 그리고 41년 동안 지도했습니다. 뭐예요? 같은 운동을 같은 시간에 매일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20분 동안 호흡 운동을 합니다. 나와서 다시 30분 동안 걷는 코스가 기도로 오고 딱 그것이 1시간인데 완전히 누가 노타치 시간, 노타치. 알겠어요? 내 영혼도 타치 없어. 누가 본 사람 없어요. 내가 5시나 동네를 보면 아무도 일어난 사람 없어. 알겠어요? 나 혼자 쭉 기도하면서 재밌어. 하나도 안 빠져. 이번에도 저희들 여행 갔어요. 우리 대학 동창들만 7명. 그래서 한 명은 병원이라고 입원해서 못 가고 6명 갔는데 저만 딱 5시에 일어나서 공기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이제 애들이 전부 코 고고 자더라고. 왠지 완전히 술을 퍼먹었는데 되게 코 고고 자더라고. 이해가 되세요? 저는 미국을 가도 똑같아요. 미국은 아침이고 저는 시차가 없어요. 뭐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걸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니까 시차가 없어. 예. 요거 오면 요거 밤은 밤이지. 왜 여기서 미국은 낮이 뒤고 눈 떴다가 못 떠다가 난새나고. 예. 그 다음에 7번째가 더 중요해요. 매일 일정하시는 기상이. 저는 여행을 가도 정확하고 집에 와서 정확하고 잠자는 시간은 불규칙한데 어차피 저는 사진 찍어갖고 오면 그런 걸 다시 한번 보려는데 그냥 2시 될 수도 있고 1시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12시 다 돼갖고 사진을 만들어갖고 딱 카톡에다 찡 넣거든. 그러면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꼭 아침 8시요. 그러니까 아빠 다녀오셨어요? 사진 이렇게 세상이 되어버렸어. 알겠어요? 다 우리나라 사람은 잔디 미국 우리 딸만 찡 이렇게 좋은 세상. 그래갖고 저는 언제든지 정확히 일어납니다. 외국에 가든 말든 이것이 내가 지킨 6번째, 7번째, 5번째는 말고 혼자 있으면 정말 재밌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내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래 줘야 좋잖아요. 나 혼자 또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줘. 그러면 혼자 있을 때가 더 좋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꿈을 가지시라고 나이가 들고 뭐도 뭐 앉아도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고 제가 정말 어려운 때 살았습니다. 1960년대 대학도 못 다니고 막노동도 하고 장사도 하고 농사 지을 때 만난 사람이 있어요. 김용기 장로. 여러분 아세요? 김용기 장로? 김용기 장로? 가나안 농문학교에서 저는 그 양반을 만나면서 내가 대학 안 가도 훨씬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내가 나를 좋아하고 대학을 보내줬는데 또 제가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어쨌든 국민적 시인자 누구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저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서신을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건강해지고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제가 10년 동안 이 손만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벙어리도 말을 하고 귀머거리도 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공부를 한 것이 2005 인체경영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제가 교수를 뭐 우습게 했냐고 우리 경총장도 계시고 우리 송주 총장도 있지만 전 1년에 6,000명 가르친 교수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학생 점수를 6,000명 준 교수는 이 지구촌에서 나밖에 없어. 1년에. 한 학기에 3,000명씩 가르친 거예요. 그럼 학교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학생들은 한 600명 가르치고 거래대부터 부산대까지 가르치면 나한테 강의를 들려면 2만 원을 내. 지금 2만 안 붙다니 그때 2만 원이 겁나게 컸어. 그럼 6,000명이 강의를 하면 1억 2천만 원. 뭔데? 그것이 학교로 들어와. 그럼 나하고 나눠 먹었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반반을 나눠 먹으려고 학교에서 그랬어. 그래서 미안하잖아. 월급도 따로 받고 또 조교도 주고 강상도 주고 또 컴퓨터 이용도 해서 서버도 쓰고 그래서 내가 30분 하고 그래도 얼마예요? 3,600원. 그게 내가 업대 교수였어. 업대 교수. 예, 일찌감치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살았죠. 꿈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는 것도 제가 죽은 후에도 뭐 이거 내가 만든 이론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된다. 내가 죽은 뒤에도 저 한옥을 그냥 어서 보시면 뭐 별거 아니게 지어졌지만 다 기능성이 지었어. 그래갖고 거기서 죽으시게 춥도 않고 더웁도 않고 지었는데 그 집이 우리 애들한테 팔지 말고 쓰라고 지금 제가 법인으로 등록해서 주고 아빠를 기억해서 누구든지 오셔갖고 몸을 만들면 병들어 죽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라고 지은 집이에요.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엄청 돈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다 공짜로 주무시잖아요. 오시면 1년에 한 3,000명. 예. 그건 자랑이 아니고 꿈이었어요. 꿈. 제일 내가 처음에 꿈꾼 것은 내가 몸이 나가고 너무 감사해서 책을 읽었더니 호스피스라는, 그때는 우리나라에 호스피스가 뭔 말인지 몰라. 읽어보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만들려고 막 연구를 했어요. 근데 왜 그걸 포기했냐? 호스피스 하고가 전부 옛날에 이론이 아니고 마취제 나가고 진통제 놓는 병동이 되었더라고. 그죠? 그러잖아요. 여기 뭐 전부 폐종에서 하든지 말든지 전부 진통제 놓잖아요. 통증. 그래서 내가 나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게 뭐냐면 잘 죽게 한다. 잘 죽게 한다는 뭐냐면 내가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문이 아니고 여는 문이다. 그러면 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집을 하려 했는데 그 집은 못 오니까 내가 병들 죽지 않는 집을 만든 거예요. 요상하죠? 그게 그게 내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앙드레 말로 이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내 아주 자우명을 삼습니다. 뭐라고?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나중에 그 꿈을 잘 말합니다.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살으시고 혹시라도 이제 몸 만들고 싶으시면 이제 나중에 칠기라고 말하면 내가 또 책이 있어. 사랑의 손이라는 책이. 그때는 더 조금 좀 좋은 책이 아니라 내 삶을 걸고 쓴 책이에요. 이것은 지식으로 쓴 것이고 그 책을 내가 또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 책 10만 원 찍어서 한 권도 안 팔았습니다. 이 책도 한 권도 안 팔고. 그런 또 만남의 우리의 장소니까 언제든지 저 만나면 그냥 윤희 아빠만 해도 알지만 그냥 친기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 오늘 이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